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쉬운 투자 곽상준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정말 오늘 하루도 상당히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제 프랙탈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흐름이었는데요. 작은 하락 사이클을 끝내고 또다시 큰 틀에서의 상승 사이클로 전환한 흐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냈던 것도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민감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한국 시장에서도 전통주들 몇몇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특별히 전일 발표된 대주주 10억이 연기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그대로 반영이 됐는지 코스닥의 개별주들의 강세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면서 이틀 연속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 아나운서 된 것 같아. 네. 되게 잘하시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고요. 코스피는 네. 1.6%, 코스닥은 2.5%나 올랐습니다. 네. 네,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특이했던 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특이했었습니다. 근데 오전에만 봐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모두 팔았는데 장 막판에 보니까 완전 뒤집어져 있었어요.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 네, 많이 먹었으니까 먹어서 파는 건데 뭐. 네, 요즘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단타를 권유하진 않지만은 뭐 하여튼 먹고 파신다는 데는 뭐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이제 개인이 800억 팔았고요. 코스닥은 1,300억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는 1,468억, 코스닥은 300억 팔았고요.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950억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1,100억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기관 파는 거는 기관들이 시장을 나쁘게 가서 팔았다기보다도 아무래도 돈을 찾는 것 같아. 야, 니들한테 맡겨놓으니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뭐하니?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죠? 아니, 나 같아도 그래. 나 같아도 이거 내 속에서 우러나오네 이런 얘기가. 저희는 참고로 기관 아니고 그렇죠. 큰 틀에서는 기관에 있지만 저희는 개인 편. 개인 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객이 어느 회사 증권사에다 계좌를 트고 주식을 사잖아요. 고객 이름이 그 거래원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 증권사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이제 거래하시는 고객이 제가 주식을 무언가 하나를 눈에 띄게 샀다. 그러면 신한금융투자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저희 회사가 산 게 아니고 제 고객들이 사신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좀 항의 전화 받으셨나 봐요. 아니 자꾸 우리 보고 기관이라잖아. 억울해 죽겠지. 기관 아니라니까. 네. 저도 그런 전화 좀 받아가지고 네. 네, 어떤 바이오 종목이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종목이 있었는데 예.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조금 없지 않아 억울한 면은 조금 있었습니다. 같이 물리고 있는 상태였어? 아니요, 잘 가다가 이제 조금 하락기에 들어섰는데 네. 그때 꼭 신한에서 좀 매도가 많이 많다. 나왔더라고요. 네. 뭔지 알겠고 그 종목을 옛날에 신한에서 정말 많이 매수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라서 비중을 좀 들고 있었나 보네요. 어딘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증권사들 그리고 외국계 IB들이 코스피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죠. 네. 자, 온다.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오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시작이고 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버블이 아니라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네. 야, 그 안 좋았을 때는 다 어디 갔다가 이제 등장을 했네. 그분들이. 이제 막 작은 황소도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는 황소하고 곰하고 싸울 때 곰이 막 완전히 막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황소를 다 박살을 내놓고 황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힘도 못 쓰고 있어서 연준이 형 도와줘 이래가지고 연준의 등 뒤에 그림자 뒤에서만 슬금슬금 움직이던 황소가 이제는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인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새끼 황소들도 막 나오면서 막 고개를 치켜들고 뿔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생각나요. 항상 주식시장에서 항상 역사적으로 틀렸던 말이 네 글자가 있는데 This time it's different. This time it's different.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항상 버블장이나 갖고 있지만 항상 틀린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어디까지 과연 근데 하여튼 버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이제 버블이 시작되었다. 이 정도면 진짜 버블이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 물론 이전부터 버블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건 버블인데 버블의 사이즈가 얼만큼인지 모른다. 옛날에 그렇죠. 그거 아세요? 하이타이라는 거? 하이타이 그 세탁기 어려서 다 모르고 그거 부었는데
그 조금 부으면 거품 안 나는데 많이 부으면 거품 엄청 나거든요. 거품이 빨래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거품이죠. 네. 거품이 어디까지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유동성이라는 하이타이가 들어갔어요. 세탁물에. 너무 좋은 비유인데요. 네, 많이 들어가. 내가 생각해도 대견스럽다. 예. 방금 그래서- 생각하신 건가요? 네, 방금. 그래서 이게 막 거품이 엄청나게 커지면 이게 하이타이를 많이 넣었으니까 거품이 어디까지 커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하이타이가 뭔지 아니? 네, 알고 있죠. 알아요? 네, 세제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군요. 네. 이거는 7080한테만 통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써본 적은 없지만 그 옛날에 LG화학이 만들던 겁니다. LG화학은 원래 하이타이 만들던 회사였죠. 금성 시절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시절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가자면 네.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로 전망치를 올리고 있냐. 크레딧 스위스는 2,600, 맥쿼리 2,400, 삼성증권은 2,850. 삼성증권 2,850 썼어? 네, KB 2,570, 한투 2,480, 대신과 메리츠는 3,000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래. 내년에. 대신과 메리츠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투는 왜 이렇게 약해졌어? 그러니까요. 네. 반면에 맞다. 이거 정반대. 다른 회사 욕하면 안 되는데. 욕한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러려니 죄송합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삐. 네. 네, NH증권하고 신영증권은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네. 연말까지 코스피가 하락한다. 하락한다. 네, 최저는 2,000까지 보고요. 심지어 내년에도 2,000을 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S모사는 내가 아직도 그거 안 바꿨는데 퇴직연금 내 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빠지네.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 관련한 회의가 이제 네. 통화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큰 이슈는 없었고요. 그냥 단순 통화했다. 그리고 근데도 몇 가지- 좋게 받아들인다. 네, 좋게 이게 원래 좀 호재 받아들였던 때는 것 뭐든지 좋은 것만 보여. 좋은 필터를 끼고 있거든. 내 눈에는 좋은 것만 보이는 좋은 필터가 끼어 있어.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죠. 네. 약세장의 특징은 나쁜 필터만, 나쁜 것만 보이는 게 약세장이고요. 차라리 네. 이거는 큰 임팩트 없게 지나간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 게 네. 사실 1차 무역협상 관련한 통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가 되면 좀 주의 깊게 봐야겠다,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약속을 받아냈던 게 있는데 그 네. 이행률이 굉장히 목표치에 못 미쳤죠. 예, 그래서 예.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분명히 태클을 걸고 뭔가 제재가 추가되거나 뭐 이런 불협화음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합의의 이행의 진전이 있다. 그래서 네. 성공적인 합의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버트 하이저가 발언을 했죠. 네, 잘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홍수가 워낙 많이 나서 식량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안 사줄까요? 충분히 사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곡류 같은 것들은. 그러면 뭐 분위기가 나쁠 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중국 입장에서도 그 돼지고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안 예. 그래도 그 질병 때문에 많이 네. 올랐었는데 최근에 그 홍수 때문에도 더 많이 올라서 아마 예. 더 많이 수입을 할 요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국내 관련한 이제 감염자 관련 뉴스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수도권 감염자가 증가세가 꺾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발언을 했습니다. 진짜 이건 박수 쳐요. 한국 분들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한국 분들은 한번 하겠다 그러면 하는 민족이야. 제가 민족주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하여튼 잘하신다고요. 정말 마스크 착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세계와 비교하면. 정말 대단하시죠. 네. 그렇다고 네. 안 계신 분들 욕하지 마시고 있는 거 하나 그냥 주세요. 네. 막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가끔씩 보면. 오늘 네. 또 감염자 데일리 증가 수를 발표했는데요. 28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어제 감사합니다. 좀 상당히 좀 걱정을 했던 게 월요일 날 266명이라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이 이거는 이제 주말에 주말에서? 검사자 수가 줄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혹시 화요일 날 너무 네. 폭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280명으로 아직 200명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시장에 안도를 네.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여의도에서도 한 건 크게 터졌거든요. 근데 저하고 멀리 있지 않으신 분들이 그 터진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과 점심을 먹은 거야. 이거 뭐 이게 부산행 생각 나더라고요. 진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구하고 밥 먹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회사 나오지 마세요. 계속 재택근무 해주세요. 막 이런 정도의 차원이니까 정말 서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심하고 있는 게 또 수도권에서는 유치원, 초, 중, 고, 네. 고3을 제외하고는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올해 신입생들은 정말 학교 구경을 못하네. 네, 그러게요. 네,
현재는 이제 거리두기 아직은 3단계 격상은 안 했고 2단계인데 이 조치는 사실 3단계에 적용되는 조치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방심하지 않고 더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 이번 주가 좀 고비라면 고비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염자 증가 수를 꼭 체크를 한 10시 전후로는 네. 매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글로벌적으로 시야를 예. 넓혀보면 미국과 브라질은 다행히 이 증가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5만 이하까지 떨어지면서 몇 개월 만에 최저치 찍었죠. 그쵸. 6월 이후로 최저치를 찍었어요. 미국은 7만에서 6, 네. 5, 4만 하락하고 있고 네. 브라질은 7만에서 지금은 2만 정도까지, 네. 2만대까지 떨어진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다행입니다. 상승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다만 인도는 7만에서 6만대로 떨어졌는데 6만 명 이상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네. 네, 이 정도로 이제 이 질병 관련된 뉴스는 이 정도면 네네. 될 것 같고요. 예. 예, 업종 특징 말씀드리면 오늘 증권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예. 한국금융지주가 8% 굉장히 많이 음흠. 올랐고 키움증권이 6%, 유진투자증권 5%, 삼성증권 6%, KTB 5% 이렇게 증권주가 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오를까요? 항상 뭐 장이 오르면은 증권주 같이 오르던데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네. 네, 거래량이 그렇죠. 늘어나고 지금 제일 큰 수익원 중에 하나는 뭐다? 신용인데 신용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다 썼어요. 대출 창구가 비었다. 이렇게 대출 금고가 비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하니까 여기에 거래량까지 증가하니까 당연히 좋을 것 같고 하나 특징적인 게 있어요. 해외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해외 주식 요즘에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네. 사실은 뭐 국내 주식은 볼륨은 크지만은 수익은 없는 게임이죠.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수익원을 이제 해외에서 찾고 있는 그게 이제 서로 합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주식을 더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잘 아는 시장과 잘 아는 기업을 더 많이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순수 개인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은 말씀인데 요즘 사실 해외 증시,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네.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보니까 애플, 테슬라 이런 게 그렇지. 상위권이더라고요. 뻔하지. 네. 귀에 들리는 종목만 사는 거고 눈에 보이는 종목만 사는 건데 다행히 그 업체들이 정말로 수희 업체들이고 전 세계를 이렇게 흡입하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그동안 성과가 좋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점입니다. 네. 29년도 대공황 발생하기 전에도 28년도에 유럽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서 들어갔고 금도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이상 돈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는 그 고민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는 투자자는 무슨 존재? 경계선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미중 간의 통화를 계기로 좀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보합세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회계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뭐 규정상 안 따라도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는 미국의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키겠다. 네. 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알리바바가 있죠. 예. 알리바바는 지금 미국 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고 홍콩 시장에도 얼마 전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미국 미국에 거래되고 있는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 주식들 이런 걸 네. ADR이라고 하거든요. 그 옛날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ADR 상장을 했었죠. 네, 이 ADR 알리바바의 주요 주주인 뭐 테마섹 그룹홀딩스, 뭐 베일리 기포드앤코 그리고 매튜스 아시아 이런 주요 주주들이 홍콩 알리바바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네.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런 상장 움직임을 보이는 폐지되고 것 나면 같아요. 복잡해지니까 뭐 네. 그렇게 물론 그렇다고 알리바바가 그걸 떼어먹을 것 같지는 않지만 네네 그렇게 네, 돼요. 사실 이런 ADR 투자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왜냐면 없었으니까 중국이 없었잖아요. 작년 같은 때. 네, 홍콩에는 좀 늦게 상장을 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저도 저희 해외 주식 부서에 문의를 해보니까 뭐 미국에 있는 알리바바 주식을 홍콩 알리바바 주식으로 뭐 교체를 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다고 해요. 아쉽게도. 네, 팔고서 넘어가야 된다. 거의 그냥 다른 주식이라고 생각해라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네, 한번 가지고 계신 분은 참고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이런 분위기와 좀 정반대의 분위기가 요즘에 중국 기업들 중에 미국의 상장을 시도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엑스펑 중국 전기차 네. 완성차 업체고요. KE 홀딩스 이거는 이제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업체고 네. 루팍스
여기는 이제 온라인 자산 관리 포털 이런데 예. 이런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예. 올해만 봐도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차입한 규모는 무려 40억 달러. 네네. 네, 최대 수준이라서 네. 참 헷갈리네요. 이 트럼프가 있는 주식도 상장 폐지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 많이 상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 기준 잘 따라서 가면은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네네. 회계에 자신 있는 기업들인가 하는 네.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아이폰 관련된 뉴스를 하나 났는데 인상 깊어가지고 좀 가져왔거든요. 중국인들 중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 사람들 중에 68%가 이 2년 이상 된 핸드폰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네. 이게 4년 만에 돌아온 최대 아이폰 교체 주기다. 사이클이다. 네. 교체 주기다. 이게 도래했다. 그래서 네. 당장 이제 9월 달부터 아이폰의 신제품이 나오고요. 이 교체 사이클의 수혜는 이제 21년부터 애플에게는 어마어마한 수혜가 될 수 예, 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뉴스가 나왔고 저희 저희 시청해 주시는 분이 댓글로도 어저께 적어 주셨습니다만은 위챗을 미국 외 지역에서는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위챗을 하는 것을 미국 말고 해외에서는 오케이 하겠다. 그런데 뭐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역시 중국이니까 네. 중국에서 매출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은 중국에서 아이폰을 팔았을 때 위챗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뉴스로 애플이 더 많이 강하게 올랐죠. 네, 그 부분도 있는데 뭐 그렇지 이렇게 되면 위챗을 제재하는 거를 미국 기업 때문이라도 함부로 할 수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사실 애플 핸드폰 하면은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SE2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 예상 가격이 한 43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중국에서요?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59만 원이었는데, 네. 그렇죠. 중국에는 좀 더 싸게 출시가 됩니다. 진짜로? 네. 네. 예. 현재 환율 기준으로요. 네네. 네. 네. 9월 출시 예정이고 이번에 아이폰은 이제 5G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 내에서도 이제 주요 도시는 다 5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아이폰이 5G를 하면 5G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5G 시대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의 상상력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폰 12의 출시 시기가 기존에는 항상 9월 달에 되었는데요. 지금 밍치고라든가 이런 유명한 아이폰, 존 프로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이폰만 추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폰 그냥 12는 대략 한 10월, 그리고 12 프로는 11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양산이 되면서 한국에 같은 경우는 한 12월쯤이나 보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씩 늦어졌는데요. 이렇게 돼요. 보통 이제 그 스마트폰의 생태계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스마트폰은 1분기 비수기, 2분기 후반부터 올라와요. 5, 6월부터. 그 다음에 3분기 훅 올라오고 4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폰이 9월 달에 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폰이 9월 달에 출시하려면 물건, 뭐 사전에 디자인이야 뭐 옛날에 다 했겠지만 물건에 대한 발주가 언제부터 나느냐면 6월부터 납니다. 6월. 그래서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6월부터 가동률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7일, 8월 달에 한참 올라가죠. 예, 그리고 잘 팔리면 이제 그게 4, 4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1, 4분기부터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한 달씩 미뤄지면서 아이폰 관련 밸류체인은 2분기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고 3분기 실적이 좋을 거고 이번에는 4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런 구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을 거고, 삼성전자도 그동안에 많이 안 팔렸는데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관심이 가는 영역입니다. 네. 네, 사실 애플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애플 관련 소식은 국내 벤더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5G도 네. 그렇고, 그래서 사실 삼성도 주요한 납품업체 중에 하나죠. 애플에. 네. 네. 그래서 좀 바쁘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버블이 온다고 했는데, 김인샬라라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버블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버블 해가지고 버블이 많아지면 독이 마을 분들한테만 슬며시 얘기해달라고. 그런 버블의 꼭지점을. 네, 꼭지점을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죠. 그게 공짜로 어떻게 되겠어? 근데 어쨌든 해달라는데, 저는 제가 맞출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버블의 끝자락이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 이거는 정말 심하다. 이런 말씀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정이 있는데 저희도 긍정론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저희도 도치가 돼서 도치가 돼가지고 예, 도치예요. 버블의 고점으로 갔을 때 핵심적인 사람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도치예요. 그래서 저희까지 도치가 되면 아 얘네들이 미쳤구나. 그러면 아 이거는 끝장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빠지실 때 제가 굉장히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좀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시그널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공중파 많이 나가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공중파 최근에 몇 번 나갔는데 그건 다 하나하나 섹터에 대한 물음이에요. 물음인데 공중파에서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는 위험하다. 그거는 유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을. 네. 어찌되었건 연일 뭐 일간지 탑에 뭐 시장은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지수 뭐 2600 돌파 2800 돌파하면서 일면 탑으로 빵빵 터지면 그건 진짜 위험한 신호예요. 일간지에서 경제신문 말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버블의 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사전의 예측은 정말로 위험하니 사전 예측은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버블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오늘 이 증권사들이 전망치 이게 줄줄이 상향시켰잖아요. 네. 이런 기사를 항상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락기 직전에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2018년 때인가요? 2017년 말에서 18년 정도 그때도 이제 코스피 뭐 전망을 엄청 높게 하는 그런 전망도 네. 많이 봤고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무조건 증권사가 전망치를 높인다고 이 꼭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경험상 그쵸? 항상 이런 이 변곡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하락기가 시작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예측은 불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 책에서 왜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좀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시장이 왜 예측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이 책에서. 다른 부분은 다 쉬워요. 네, 그 부분만 잘 고비를 넘기시면 하루 만에 끝나는데 하여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 박스가 깨지느냐 안 깨지냐를 놓고 한번 내기는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박스는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2010년 12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 박스가 살짝 2600 갔을 때 외에는 10년째 지금 유지되고 있는 강력한 박스입니다. 1800에서 2200선. 근데 지금 이거 슬슬 깨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가 지금 6개월까지 연장된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 박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공매도. 왜냐하면 기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박스니까 박스 상단에 무조건 때리고 그 다음에 바닥이면 사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매수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통했어요. 갖다 팔면 진짜 밀려.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워낙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을 주고 개인들이 막 1조 5천억을 2조를 사도 돈은 또 1조가 뒷주머니에 또 늘어나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스 돌파 가능성은 조금 다른 때보다는 강할 것 같다는 게 제 일단 그냥 추측인데 뭐 그건 추측은 추측대로만 남겨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녁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